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북미 대화를 본격적으로 조율하기 위해서 오늘 미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두 사람의 방미 보따리에 어떤 카드가 들어있을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의용 실장, 북한에서 돌아온 직후 브리핑에서 미국으로 가져갈 김정은의 메시지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죠. 미국에 가게 되면 오늘 내용을 여러분께 다 발표할 수 없습니다만 미국에 전달할 북한의 입장을 추가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공개할 수는 없지만 미국에게만 이야기할 만한 비밀 카드가 있다, 히든 카드가 있다. 글쎄요, 기왕 말하는 것 좀 말해주고 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 미국만 들어야 되는 비밀의 카드, 어떤 의미로 저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마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제 펜스 부통령을 만나서 직접 전하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대화에 진정성을 갖고 있다 이런 걸 전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만났을 때도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가 물어봤었죠. 근데 그때도 이제 정의용 실장,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물어봤을 때도 정의용 실장은 지금 얘기하기는 그렇고 다녀와서 얘기하겠다. 네. 결국 이제 곧 공개가 되겠죠. 네. 여러 가지 카드가 있을 수 있는데 분명히 이제 김정은이 얼마나 북미 대화에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카드를 제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우리 국민들과 언론 입장에서는 아니 가서 어차피 말해서 공개가 될 거 왜 미리 말해주지 않을까 싶지만 미리 다 공개해버리면 미국 가서 할 말이 없겠죠. 그러니까 회심의 카드로 준비한 내용이 있다라고 아껴두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뉴스탑10 팀이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자, 미국에 가서 풀어놓을 보따리 안에 들어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회심의 카드 첫 번째입니다. ICBM 개발을 중단하겠다. 내지는 폐기하겠다? 글쎄요. 그 정도의 차이가 또 논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카드 보겠습니다.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 최근에 갑자기 영변 핵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그런 징후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죠. 이걸 폐기한다는 건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세 번째,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들을 석방해주겠다. 자, 이런 세 가지를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고 우리 정의용 실장은 공개하진 않은 상태로 지금 미국에 몰래 가져가는 보따리 안에 있다. 어떻습니까? 김정은 실장님이 보실 때는 이 세 가지 좀 추측이 맞아떨어질까요? 네,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네. 현재 미국인 3명을 억류하고 있는데 그 석방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은 3명을 억류해서 지금까지 데리고 있는 것 자체가 네. 미국하고 언젠가 한번 크게 써먹기 위해서 데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크게 써먹으려고 네. 그 카드로 내세울 겁니다. 그러면 네. 미국인 석방을 위해서 미국의 고위 인사가 북한에 가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바로 이제 북미 간에 굉장히 고위급하고 바로 이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하나고 네. 아마도 그때 가서는 석방하러 간 그 대표단은 김정은한테 고개를 숙여야 될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상도 올라가죠. 그렇죠. 그다음에 ICBM이 문제인데. 예, 그 얘기는 안철 박사님 얘기를 좀 듣고 또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정문 실장님께서는 이 세 개의 카드 가운데 미국인 석방이 아마 제일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미국이 제일 반길 만한 카드가 아닐까.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안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중에 ICBM 중단 선언을 해서 미국을 기쁘게 할 것이다. 김정은의 제안. 그렇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아니 ICBM을 위해서 여태까지 김정은이 달려온 시간이 얼만데 ICBM을 중단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저게 CVID 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그러니까 불가역적인 말을 빼고 지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까지를 딱 저렇게 두 가지를 잘 요약을 해놨습니다. 네. 저는 저것을 최소한 저는 제 생각으로는 김정은의 친서에 담아서 이번에 우리 정의용 실장한테 좀 전달해 달라, 트럼프한테. 그래서 저는 친서가 분명히 그 사람들 가방에 들어있다. 왜냐하면 제가 일주일 전에 나와서 이번에 정상회담까지도 논의하고 올 것이다. 내가 좀 앞서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그때 말이 적중했죠. 네, 적중했는데 이번에도 제가 적중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안 해도 할 수 없고 어쨌든 분명히 저는 김정은의 친서를 우리 정의용 실장이 휴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카드를 신인균 대표께 여쭙겠습니다.
어차피 비핵화라는 금기시 돼 있었던 말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꺼냈기 때문에 영변 핵시설 폐기로 그 말을 실천하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 것 같아요. 저기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가 북한이 던질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카드입니다. 데미지도 적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건 추가의 핵무기를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한 양의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또는 삼중수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30발 이상의 즉 탄두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영변 핵시설 폐기는 네. 북한으로서는 아주 부담 없이 던질 수 있고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커 보이기는 하나 네. 그들이 과거에 한번 사기를 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영변 냉각탑을 한번 폭파시켰는데 그렇죠. 알고 보니까 쇼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좀 보여주는 그런 뷰 효과는 참 좋은데 가장 생색내기 좋은 카드가 생생하게 영변 핵시설 좋은데 폐기다. 그러나 신뢰성은 좀 떨어지는 카드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ICBM 중단과 미국인 석방에 대해서 이 석장의 카드 가운데 두 가지 카드를 가장 높이 평가하셨고 두 개는 북한이 내밀기 가장 쉬운 카드다. 이재명 차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세 가지 카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좀 흡족하게 만들 만한 그런 카드일까요? 분명 세 가지 카드를 많이 내놓는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혹할 수 있는 굉장히 아. 관심을 가질 만한 카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핵 문제가 이제 게임 체인지가 된 이유 자체가 새로운 국면이 된 자체가 결국은 핵을 소형화시켜서 그것을 ICBM에 실어서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이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뭐 전략적 인내라고 해서 사실 지켜보다가 그냥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ICBM을 중단하겠다. 근데 여태까지 핵이 정말 소형화돼서 ICBM에 실릴 수 있느냐. 이건 아직까지 사실 의문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확인이 안 됐는데 그런 상태에서 더 이상의 개발하지 않겠다. 그리고 영변 핵시설 폐기 자체도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걸 소형화하려면 계속 실험을 더 해야 되는데 그렇죠. 소형화가 고도화하는 시간을 멈추겠다 한 거라면 분명히 미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대화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까지 대화를 위해서 어떤 조건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이렇게 회심의 카드를 준비하고 우리 이 방미 특사단의 보따리 안에 저런 카드를 넣어준 이유가 뭘까요? 과거에 대북 특사로 활약했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번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사를 받은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미국의 트럼프의 숨소리를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정상회담도 그런 목적이 제일 크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이에요. 북한 핵은 남북 문제가 아니라 북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숨소리까지도 지금 듣고 싶다. 즉 대화를 직접 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간절하다. 이 점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석장의 카드 말고도 더 혹할 수 있을 만한 카드를 또 준비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카드는 아마도 핵 문제라는 카드는 저게 뭐 대부분 다 한 것 같고요. 네. 뭐 다른 거라면 아마도 과거에 이제 뭐 뉴욕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네. 평양을 가서 공연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뭐 그런 것들을 문화적인 교류를 뭐 자기들도 예술단이 뭐 미국에 가서 공연하고 미국의 무슨 뭐 팝 가수라든가 이런 사람이 평양 와서 공연하고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은 지장이 문화공연 교류 가능성을 얘기해 줬는데 글쎄요. 안 박사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끼리니까 남과 북이니까 그게 가능했지만 미국도 그런 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 뭐 그게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북한이 좀 길을 돌아서 뭐 직선으로 가는 것보단 돌아서 간다면은 그런 문화, 예술 이런 분야로 한번 미국에 어프로치 해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저 세 장의 카드에서 그 북미 간의 회담이 끝나버리면 저것으로 종결이 돼버리면 우리에게는 사실은 최악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북한의 핵동결이거든요. 그래서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의 석장의 카드라 해야지 저게 미국이 이제는 ICBM이 없으니까 우리는 안보적인 위협이 없어. 그럼 여기서 스톱해도 돼. 라고 해버린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큰일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쯤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트럼프 행정부와 만나기 위해서 미국으로 향하는 한창 그 비행기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번 방북 결과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But the sanctions have been very, very strong and very biting. So I really believe they are sincere. I hope they're sincere. We're going to soon find out. 이재명 차장, 예. 우리 특사단은 미국 가서 제일 먼저 누구를 먼저 만날까요?
물론 이제 뭐 CIA 국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맥메스터 그 백악관에 있는 안보 보좌관 등등 이렇게 국가 안보 수장들을 만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느냐, 네. 아니면 최소한 펜스 부통령들을 만나느냐가 제일 중요할 텐데 아마 이제 청와대는 아직 일정이 급박하게 진행돼서 다 조율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숨소리까지 궁금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냥 궁금할 거기 때문에 네. 막 김정은 위원을 만나고 온 우리 특사단을 만나지 않을까 아.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공을 받아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특사단이 가져간 보따리 안에 김정은의 카드를 받아들고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안 박사님. 예. 자,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 카드를 선물을 또 되돌려주면 가장 김정은이 행복하고 좋아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대화를 시작하자. 네. 그러면서 뭐 대화의 급이라든지 이걸 이제 딱 제시했을 때 북한으로서는 이제 드디어 숨통이 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미국이 당장 북한에 대해서 뭐 경제적 지원, 인도적 지원 이런 걸 할 리는 만무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재의 그 고리를 숨통을 풀어줄 리도 만무하고 우선 대화를 시작하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트럼프가 대화하자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혹은 김정은의 그 친서 속에 뭔가 만약에 진서라면 들어있다면 누구를 보내겠다, 누구를 보내달라.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그것만으로도 저는 평양은 만족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잘 진행돼서 북미 대화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또 누군가가 가고 누군가가 와야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요, 현재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물론 군사적으로는 ICBM이지만 외교적인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의 여동생 김여정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에서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완수해낸 김여정은요, 이번에는 북미 대화를 위해서 나설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해외 언론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남한에 왔던 김여정이 이제 북미 대화의 메신저로 또 나설 가능성, 어느 매체에서 지금 제기한 겁니까? 홍콩 언론이 보도를 한 내용인데 재미있는 건 홍콩 언론에서 한국의 외교 소식통한테 들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한국에서 들었다니까 뭐 신빙성 있는지 사실 좀 검토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김정은이 이번에 정의용 실장을 통해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제 김여정을 미국의 특사로 이번 남북 특사가 아니라 미국 특사로 보내서 이제 다시 북미 관계를 풀어보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다 이렇게 이제 홍콩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우리 한국 외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는 홍콩 언론의 보도입니다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여정이 대미 특사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근데 궁금한 게요. 가게 되면 김여정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는 있습니까? 유창한지는 모르겠지만 저 김씨 패밀리가 이제 그 영어를 다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영연방인 몰타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유럽 남부의 지중해에 그 몰타 공화국에 북한의 이제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이 가서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단연간 그 위조 여권을 가지고 나갔다. 이런 소식통이 과거에 많이 들려왔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영어를 잘 안 썼기 때문에 잊어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김여정이 미국의 관리들과 이렇게 또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은 못 되면 영어 제일 잘하는 북한의 최선희 부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부부장도 승진했겠다. 최선희 부부장이나 최광일 부국장을 데려가면은 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왜 이렇게 자신의 메신저 역할로 김여정을 자꾸 내세우려는 그런 의지가 내비쳐지는 걸까요? 방남 당시의 김여정의 모습을 잠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김여정의 생글생글 웃고 애교 넘치는 저 부드러운 이미지. 글쎄요, 우리 남한에서는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고 돌아갔거든요. 과연 미국의 특사로 간다면 저 미소와 싹싹함이 또 통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차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 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김씨 왕조라고 이해하는 그 패밀리의 일원으로서 남한에 처음 왔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관심 속에 어떻게 보면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미국 사람들 호응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김정은이 김여정을 보내고자 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나의 대화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카드가 바로 김정은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내 여동생을 보낸 것 자체가 내가 북미 대화에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뭐 김여정이 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특사의 제일 큰 역할이 아무래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기에도 또 김여정은 또 제격인 카드고 해서 미국도 뭐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네, 만약에 지난번에 한국에 특사로 왔을 때 김여정이 아니고 김영남하고 아마도 리선권이나 김영철이 왔으면 어떻겠습니까? 좀 무뚝뚝했겠죠. 무뚝뚝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그 혐오스러운 그런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여자가 왔기 때문에 상당히 부드러워졌죠. 네네. 마찬가지로 아마 미국에도 이제 김여정을 보냈는데 네. 김여정이 대표단 단장이 되면 차관급 단장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가면은 장관급 한 사람을 문 대동하고 가야지 그 대표단의 직급이 이제 장관급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리영호 외무상이든가 아니면 리수영 그 당 부위원장을 그 대동을 하고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혼자서 대표단 단장이 되기는 좀 부족하지 않냐. 더군다나 네. 김여정이 북미 관계나 핵 문제를 전부 다 가서 담판을 치는 만큼 그렇게 실력이 되는가 네. 하는 부분 약간 의문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남과 리성건만 왔을 때는 좀 무뚝뚝하다라는 표현으로 바꾸겠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혐오스럽다는 표현은 좀 지나치신 것 같아서 김영남 부위원장이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아니 뭐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주관적인 평가였다고 생각하고요. 좀 이렇게 부드럽지 못하고 좀 딱딱했을 것 같으나 김여정이 오면서 풀어진 건 분명하니까요. 확실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네. 제가 말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그 평창 올림픽 때 미국 그 언론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번 평창 올림픽 외교 무대의 금메달은 김여정이다. 네. 펜스는 패싱 당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만약에 이번에 김여정이 특사단에 포함돼서 간다면, 특사단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포함돼서 간다면 펜스 부통령은 반드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펜스 부통령도 자기 정치적 미래와 야망이 있는 사람인데 엄청난 어떤 데미지를 자기 스스로 입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만나서 만회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김여정 효과가 나름대로 미국에 가도 일정 부분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숨소리마저 지금 듣고 싶어 할 것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특사단도 김정은의 이야기 가운데 파격적인 무언가를 고이 보따리에 싸서 미국에 가고 있습니다.